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눠서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재물은 금전운을 볼 때 우선적으로 봐야 할 부분과 두 번째는 어느 특정 시기를 보는 법을 공유합니다. 재물운과 금전운을 볼 때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사주학을 공부하는 학인이라면 재물운을 의미하는 재성, 식신, 상관이나 식신생재, 상관생재 등의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식신상관이 재성을 잘 생해주고 균형 잡힌 오행에 의해 구조가 좋은 사주는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큰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식상과 재성의 구조가 잘 잡혀 있고 운 흐름까지 별 탈이 없다면 재물 운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사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지지 못한 사주라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바로 오행 금기운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금기운은 기본적으로 거두고 수렴하는 가을의 기운이지요. 봄과 여름 동안 잘 자란 열매를 수확하는 기운이자 목표에 집중하고 결과물을 얻는 기운인데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기운과 실용적이고 원리적이며 원칙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주에서 이러한 금기운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목표를 추진하고 이루는 데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또 금기운은 기본적으로 재물, 현금, 금융 등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결과에 집중하고 수렴을 통해 끌어모으는 기운은 당연히 긍정적인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곧 당연히 자신의 재물운에 크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금기운에 해당하는 십성은 상관없고 금의 글자가 재성이든 인성이든 심지어 비겁이라도 금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십성보다는 오행이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기운이 적절하면서 재성과 인성의 구조가 좋은 경우라면 경영이나 투자를 매우 잘하게 되죠. 이는 금기운의 목표와 결과지향적인 부분, 재성의 현실 감각, 인성의 가치 파악 능력 등 3종 세트가 구현되면 경영이나 투자 능력이 잘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부를 쌓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의 단면만 봤을 때 금기운은 위의 장점들이 나타날 수 있죠.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금기운이 과다하다면 냉정하고 강한 기운에 주변과의 불화가 잦을 수 있습니다. 또 금기운이 지나치면 항상 시비를 가리려는 행동, 권력욕, 폭력성이 강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흉액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팔자에 금기운이 많거나 발달했을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각종 평가사 등의 계열이 좋은데요. 이는 그 특성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흉사는 줄고 길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특정 시기 보는 법을 알아봅니다. 보통 상담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어느 특정 시기를 궁금해하지요. 대부분이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 시기, 시험 합격, 취업, 사업을 시작할 때를 묻는데요. 즉, 언제 시작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자 함이겠죠. 혹은 어느 정도 사주학을 배운 내용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구전으로 들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내년부터 관이 들어와 이성운이 좋아지고 결혼을 한다. 인성운이라 시험운이나 합격운이 좋아진다. 재성운이 들어와 돈이 벌린다 등 일반적인 십성의 특징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전반적으로 사주가 균형 잡혀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해당 운의 십성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성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국에서도 해당 운의 글자를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말 그대로 해당 십성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정 시기가 잘 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 구성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십성이 고지고대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사주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시기에 원하는 일들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러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에도 가장 최적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의 조후가 지나치게 불균형한 경우라면 해당 조후가 잘 맞는 시기, 또 특정 오행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라면 해당 오행의 기운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 퇴약하거나 퇴왕한 경우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는 시기가 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주 원국이 비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사주에 단순히 재성운이 들어와 돈을 벌린다기보다는 쟁제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분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인성이 많은데 관성이 들어오면 관성의 설기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듯 해당 사주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진월에 태어난 기사일주 남명인데요. 경자년 운을 살펴봅니다. 경자년의 천간 경금 상관은 손재, 관재, 구설, 명예실추, 이직을 예측할 수 있죠. 보통 상관운이 오게 되면 상관 경관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을 꾸민다, 시도한다, 계획한다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직업과 연관되는지 아니면 다른 변화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지, 자수, 편제가 오게 되면 겁재와 자진합이 형성되는데요. 보통은 이럴 때 퇴직이나 독립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직을 하더라도 힘들어지거나 다시 퇴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식상과 관성이 살아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 또는 관이 탄력을 받으므로 이직해도 좋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을 자세히 살핀 후 올해는 나빴지만 내년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